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낯가림을 하시는 편인가요? 아마 조금씩은 다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일로 누구를 만나거나 혹은 관계를 트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기회를 놓친다면 너무 속상하겠죠? 오늘은 그 누구와도 막힘없이 부드러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은 누구보다 대화를 즐기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잠시도 말이 끊기지 않게 하는 대화법. 이 책의 저자는 인터뷰어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대화의 노하우를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는 막힘없는 대화가 막힘없는 인생을 만들며 애정이 담긴 대화는 삶을 바꾼다고 하죠. 첫 만남부터 호감을 주는 사람이 되는 대화법을 익히시면서 대화의 고수, 나아가 인생의 고수가 되어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나고 싶게 하는 첫 만남 대화법. 첫 만남의 순간 어색함을 이기려면 어색한 미소가 무표정보다 낫다. 사람을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웃는 얼굴을 고르겠다. 실제로 한 매체에서 첫인상이 좋은 경우에 대해 설문한 결과 웃는 얼굴로 말하는 사람이 1위로 뽑혔다고 한다. 재밌지도 않은데 어떻게 웃어? 웃겨야 웃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라는 명언을 기억하라.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가 한 말이다. 이 말은 인간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니 일단은 웃자. 웃으면 마음도 덩달아 밝아져서 내가 발산하는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진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보통 긴장을 하게 되는데 얼굴에 웃음을 띠는 순간 불안과 긴장이 사그라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비관주의는 기분의 산물이고 낙관주의는 의지의 산물이다. 역시 철학자 알랭이 남긴 말이다. 낙관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단 억지스럽거나 과장된 웃음은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으니 작은 미소를 유지할 것을 권한다. 여기서 팁이 있다면 귀여운 아기나 강아지를 보았을 때 저절로 흘러나오는 미소를 떠올리라는 것이다. 건너편에 자신이 좋아하는 귀여운 동물이나 아기가 있다고 상상해 본다면 자연스러운 미소가 지어질 것이다. 혹여 스스로 좀 어색하게 느껴진다 해도 괜찮다. 멋쩍고 어색한 웃음은 순수한 모습으로 비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긴장감을 없애려면 자기소개를 활용하라. 처음에는 차갑고 도도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의외로 서글서글하더라. 첫인상은 좀 예의 없는 사람 같았는데 사실 꽤 진중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첫인상이 뒤집힌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경계심을 품는다. 혹시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는 동물적인 방어 본능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 머뭇거리게 된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려나? 이렇게 걱정이 앞서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감정이 전해져서 서로 어색해질 수밖에 없다. 첫 만남에서 이런 식으로 감정을 소모하지 않을 좋은 방법이 있다. 바로 저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먼저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제가 인상이 좀 험하죠. 생긴 건 이래도 실은 아주 소심한 성격입니다. 사실 지금도 긴장해서 등에 땀이 다 나네요. 만약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해온다면 경계하던 마음이 저절로 풀어질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긴장을 풀어주고 싶다는 배려심이 샘솟는다. 저는 집순이라서 이렇게 외출하는 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친구들이 겨울잠 자냐고 놀릴 정도거든요. 이렇게 자신의 성향을 소개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곁들인다면 그것이 발화점이 되어 재미있는 대화가 시작될 것이다. 나의 성격이나 특징을 먼저 재치 있는 몇 마디 말로 요약해서 표현해보자. 상대방도 여기에 호응하여 흥미로운 자기소개를 들려줄 것이다. 초면에 이 정도 대화라면 아주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만나면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비결. 강렬한 인상을 만들어주는 태그. 명함을 교환하기는 했는데 전혀 기억이 나질 않네. 만나기는 했는데 기억에 남지 않는 인상이 흐릿한 사람이 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우는 아닌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소중한 만남의 자리에서 한 번 만나면 잊히지 않는 인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 자신에게 태그를 붙이자. 태그란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표식이다. 태그가 없는 자기소개는 기억에 남질 않아서 다음번 만남을 기약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도 떨어진다. 물론 회사 내에서의 직함도 일종의 태그다. 하지만 단순히 저는 이 회사의 김 과장입니다 라고만 해서는 아무런 힘이 실리지 않는다. 태그는 의외성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이어야 기억에 남는다. 행정공무원 김 과장입니다 라는 딱딱한 소개보다 매일같이 사람들 결혼도 시키고 이혼도 시키는 김 과장입니다 라고 자신의 일을 언급한다면 어떨까? 응? 그게 무슨 소리지?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 태그는 직업뿐 아니라 취미나 특기, 관심사에 대해서도 붙일 수 있다. 만약 저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 그렇군요 하는 응답으로 대화가 끊길 가능성이 크다. 더 이상 궁금한 뒷이야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마누카꿀을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먹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요. 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누구든 호기심이 일어날 것이다. 마누카꿀이 뭔가요? 어디에 어떻게 좋아요? 언제부터 드셨어요? 가격은 얼마예요? 맛은 그냥 꿀처럼 달콤한가요? 이런저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대화가 쉬지 않고 이어진다. 그리고 김 과장은 마누카꿀이라는 태그가 완성되어 다음부터 당신을 고유한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이미 짐작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태그를 붙일 때는 유의할 사항이 있다. 나의 태그를 궁금해하며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낼 것에 대비해서 답변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기껏 궁금증만 자아내고서 답변은 엉성하다면 용두사미격이 되고 만다. 첫 만남에 줄 수 있는 3가지 선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 사람 또 만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방법은 뭘까? 답은 간단하다. 기쁨을 주면 된다.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누구든 또 만나고 싶어지는 법이다.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자기 얘기를 할 기회 제공하기. 둘째, 정보 제공하기. 셋째, 재미 제공하기. 1번, 자기 얘기를 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곧 경청을 뜻한다.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속도로 말하게 해주면 된다. 말하는데 서툰 사람도 경청은 잘할 수 있다.
2번의 정보란 상대방을 위한 정보를 말한다. 예컨대 점심 뷔페는 저번 주에 이 동네에서 오픈한 A 가게가 제일 잘해요. 구성이 알차고 일반 뷔페보다 재료가 아주 신선해요. 제주도 여행할 때는 B 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다른 곳과 비교해 봤는데 제주도 숙소는 여기가 제일 저렴하더라고요. 같은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 가운데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3번의 재미란 웃음을 뜻한다. 재미있는 이야기나 어이없는 실수담으로 상대방을 웃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보낸 시간이 즐거웠다고 기억할 것이다. 당신은 셋 중에서 상대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대화의 방향을 미리 생각해 본다면 한층 여유롭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을 돋보이게 하려면 지난번을 언급하라. 3개월 전 처음 만난 후 오랜만에 다시 만난 A씨. A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 저번에 좋아하신다고 했던 이 동네 디저트 카페 말이에요.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A는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어떤 기분이 들까? 아마도 당신이 한 말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두었다는 사실에 호감이 상승할 것이다. 지난 대화에 오간 이야기를 지금 대화에 슬쩍 끼워 넣기. 여러분에게 강력히 추천하는 기술이다. 저번에 입은 정장도 멋지셨는데 오늘 캐주얼한 차림도 근사하네요. 따님이 이제 유치원에 다니겠군요. 한창 예쁠 나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 하와이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번에 말씀하셨던 일은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듣는 순간 의외라는 느낌을 주어 약간은 당황할지도 모르지만 무엇보다 나를 기억해 주었구나 라는 감동을 줄 수 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강조했거나 신이 나서 한 이야기라면 효과는 더욱 커진다. 일 때문에 만난 사람이라면 상대방과 헤어진 후에 인상적인 이야기를 수첩이나 그 사람 명함 뒤에 적어두자. 이 작은 수고가 다시 만났을 때 심리적인 거리를 단번에 좁혀주는 디딤돌이 된다. 전문 지식도 얼마든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될 수 있다. 전문가일수록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 마라. 어플리에이트를 할 때는 내부 대책과 외부 대책의 양면에서 SEO 대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키워드 대책으로는 1페이지에서 키워드를 하나로 좁혀야 하죠. 그리고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인데 타이틀과 H1 태그에 키워드를 넣어야 합니다. 인터넷 비즈니스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이 말을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전문 분야를 이야기할 때 상대방도 자기와 같은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듯이 전문 용어를 남발한다. 모르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 끈질기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어색한 미소를 띤 채 이야기를 흘려듣게 되리라. 배려심이 없는 상대방에게 기가 죽거나 불쾌해져서 이 사람은 순 자기 멋대로네 하고 판단할지도 모른다. 일이든 취미든 내가 잘 아는 분야를 설명할 때는 상대방이 이쪽 분야에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전제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도 아,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었군요. 저 그 얘기 들어봤어요. 하고 아는 척을 해올 것이다. 이때 이야, 알고 계시는군요. 하면서 북돋아주고 끼어들 틈을 내주어도 좋겠다. 반복하여 말하지만 이런 배려를 하려면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한다. 애정이 담긴 태도는 언제 어디서나 후한 평가를 받는다.
내 분야를 설명할 때 지켜야 할 2가지. 주연 씨는 사회 보는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저는 긴장해서 목소리도 떨리고 머리가 하얘지던데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 주연 씨라 가정해보자. 위와 같이 누군가가 말 잘하는 법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할까? 아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겸손해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전문 지식을 풀어놓는 편이 바람직하다. 그러시다면 이미지 트레이닝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잠들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이야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겠어요? 성공했을 때의 이미지가 뇌에 각인되면 긴장을 덜 수 있거든요. 저도 이 훈련을 하고 나서 실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상대방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이어갈 것이다. 이 애는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죠. 하고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지식을 늘어놓는다면 눈치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누군가가 특별히 알고 싶어서 요청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럴 때는 상대에게 도움이 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 편이 좋다. 이때 주의할 점은 2가지다. 첫째, 전문 용어는 알기 쉬운 말로 바꿔서 전달하기. 둘째, 적절한 시점에 말을 끝내기.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단하다는 반응을 보여준다. 간혹 이런 반응에 취해서 끝도 없이 계속 설명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인이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참 남았더라도 그쯤에서 말을 접자. 첫 만남에서 잘난 사람이 될 필요가 결코 없다. 없으면서 있는 척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 친해지고 싶어서 혹은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허세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휴일에는 주로 뭘 하며 보내십니까? 뮤지컬을 보러 갈 때가 많아요. 뮤지컬을 좋아하시는군요. 요즘에는 어떤 작품이 인기가 있습니까? 요즘이요? 요즘에는 글쎄요. 제가 좀 바빠서 통 보질 못했어요. 대화가 개운치 않게 끝나고 말았다. 뮤지컬을 즐기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지만 그 다음 질문에서 바로 들통이 난 것이다. 아마도 상대방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뭐야, 뮤지컬을 주로 본다더니 요즘은 또 못 봤다고 하네.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사람 아니야? 심리학에서 설명하기를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연다고 한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자신을 좋은 사람이나 잘난 사람으로 꾸미려 든다면 상대방도 내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된다. 서로가 진짜 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멋있는 사람인 척 연기하지 말자. 있는 그대로의 나로 다가설 때 훨씬 매력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다 할 취미가 없어서 그냥 캔맥주 하나 마시면서 뒹굴거릴 때가 많아요. 부담 없이 시작할 만한 좋은 취미 없을까요? 집에서도 회사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인생에 뭔가 다른 것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알맹이 없는 허세보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는 사람이 훨씬 더 정겹고 믿음이 가게 마련이다. 정리해보자. 좋은 첫인상을 남기고 싶다면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자. 일부러라도 미소를 띠면 나의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진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면 경계심을 풀 수 있다.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나 자신에게 구체적이고 독특한 태그를 붙이자. 지난번 대화에 오갔던 이야기를 기억했다가 꺼내면 성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내 전문 분야를 설명할 때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풀어서 말하자. 좋은 사람, 잘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나를 꾸미려 들면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누구와도 절친처럼 얘기 나눌 수 있는 만능 대화법. 대화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잡담. 모르는 사이에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직장은 어디십니까?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여자친구는 있으십니까? 처음 만났거나 몇 번 만나지 않을 사이에 느닷없이 사생활을 캐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대방을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급함은 금물이다. 갑자기 이런 개인적인 영역을 파고들면 사람들이 경계심을 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처음 만나 사무적인 대화만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이다. 말을 너무 아끼면 나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가? 나를 무시하나? 하는 오해를 살 수 있다. 특히 업무 관계로 만났을 때는 유의해야 한다. 신규 거래처에 갔는데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쭉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다. 내가 경계해야 할 적이 아님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친근감을 주려면 잡담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사적인 부분을 전혀 몰라도 나눌 수 있는 무난한 대화가 바로 잡담이기 때문이다. 잡담의 한자 잡은 대략적이고 잡다하다는 의미가 있다.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해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야말로 잡다한 이야기가 바로 잡담이다. 잡담에는 이렇게나 많은 장점이 있다. 서로의 경계심과 긴장감을 풀어준다. 결론을 끌어낼 필요가 없어 의견 대립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로하지 않다. 상대의 성품이나 관심 분야를 가늠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나의 인품을 드러낼 수 있다. 상대에게 넌지시 호의를 표현할 수 있다. 심리 테스트보다 정확하게 속내를 읽는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부상을 막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화에서도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잡담을 나누며 분위기를 적절히 조성하면 한층 실속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스타벅스에서 요즘 커피 한 잔에 5,000원이 넘던데 생각해보면 사치품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그냥 사무실에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로 만족합니다. 대신 스타벅스는 분위기도 좋고 직원들 서비스도 좋죠. 네, 그렇죠. 거기서 여유롭게 혼자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공부하거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커피도 커피지만 스타벅스는 공간을 파는 곳이라고 봐야겠네요. 공간을 판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냥 커피만 사가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값 좀 깎아줬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2분의 짧은 잡담이지만 상대방의 금전 감각과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잡담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한 사람의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다. 미리 파악해두고 싶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소신 등을 잡담을 통해서 슬쩍 엿보고 나면 본격적인 대화를 나눌 때 참고할 수 있다. 잡담 소재 모음집. 잡담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당신에게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잡담의 다양한 재료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이야깃거리가 없어서 고민이라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잘 어울리는 대화 소재를 몇 개쯤 기억해두자. 사람들과 웃는 얼굴로 편안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 요즘은 어떠세요? 바쁘세요?
경기는 좀 어떠십니까? 오늘은 쉬시는 날인가 보네요. 상대방의 직업을 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애둘러서 말문을 열자. 만약 직업을 모른다면 다짜고짜 어느 회사에 다니냐고 묻기보다 완곡하게 돌려서 질문하는 편이 자연스럽다. 실례지만 어떤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십니까?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혹시 말을 많이 하는 일을 하시나요? 어쩐지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디자인 쪽 일을 하시는 분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자신이 하는 일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자신의 직장이나 직급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고 원만하게 대화를 나누려면 단도직입적으로 직업을 묻기보다 빙 둘러서 표현하는 편이 좋다. 완곡한 질문을 던졌는데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때 더 자세히 물으면 된다. 둘째, 날씨.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야깃거리가 아닐까 싶다. 오늘 정말 너무 덥네요. 일사병 걸리겠어요. 하늘이 어둡네요. 갑자기 비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은데요. 큰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 들었어요?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무슨 바람이 이렇게 부는지 눈뜨기도 힘드네요.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해 두면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나 내려간대요.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정확한 날씨 정보를 알아서 손해날 사람은 없다. 그래요? 내일 가족 나들이 가기로 했는데 든든히 입어야겠네요. 하는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어 이야기의 폭을 넓히기에도 좋다. 셋째, 계절. 때에 맞추어 변해가는 풍경들, 제철에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계절에 따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사계절은 이야깃거리가 가득한 보물창고다. 이번 주말이면 벚꽃이 절정이겠네요. 비가 좀 내려줘야 할 텐데 올해는 마른 장마로 끝날 것 같습니다. 어제 마트에 갔는데 벌써 과메기가 나왔더라고요. 눈이 제대로 오네요. 보드 타기 딱 좋겠어요. 곧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군요. 불금이네요. 신기한 게 하나도 안 피곤한데 기분 탓이겠죠? 요일, 날짜, 계절 등은 대화의 포문을 열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다. 만약 저녁 데이트를 앞두고 있다면 달의 모양을 잡담 카드 중 하나로 준비하면 어떨까? 공원 벤치에 앉아 달이 차고 기우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면 저절로 로맨틱한 분위기가 피어오르지 않을까. 넷째, 건강. 상대방의 건강을 염려하는 이야기를 꺼내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여전하신 것 같아 보기 좋네요. 요즘 독감이 유행이래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때 이후 몸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혹시 꽃가루 알레르기 있으세요? 만약 상대방과 내가 똑같이 꽃가루 알레르기 증상이 있거나 혹은 똑같이 독감에 걸렸거나 한다면 주고받을 말이 훨씬 많아질 것이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 걱정해주는 것은 좋지만 겉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은 삼가야 한다. 여성에게 살이 좀 쪘네요. 오늘 엄청 피곤해 보이시네요. 같은 말을 한다면 불쾌하고 신경이 쓰여서 그 다음 이야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살이 많이 빠졌다는 말도 사람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뉴스. 신선한 정보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어제 수영 경기 보셨어요? 그 선수 정말 대단하던데요? 만약 올림픽 같은 큰 대회가 열리는 시기라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특히 금메달 획득 같은 밝은 뉴스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덩달아 밝게 만들어준다. 누구든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싶을 뉴스라면 낡은 정보가 되기 전에 두루두루 공유해보자. 다음 주에 애플사가 신제품을 내놓는데요. 광고만큼 대단한 제품일지 궁금하네요.
어젯밤 5명이나 사망한 교통사고 소식 들으셨어요? 운전자가 음주운전이었대요. 정말 음주운전 처벌 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어제 지진 느끼셨어요? 저는 집에 있었는데 식탁이 덜덜 흔들리더라고요. 상대방의 나이, 성격, 관심사, 현재 상황 등에 맞추어 뉴스 기사를 고르면 관심이 증폭되어 한층 더 풍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6째, 예능.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연예 뉴스 등은 내가 실제로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잡담 소재로 삼기에 부담이 없다. 그 연예인들이 결혼 발표를 하다니 정말 예상을 못했어요. 그 배우가 암을 극복하고 복귀했대요. 이번 주에 새 예능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한대요.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어제 드라마를 보는데 그 배우 얼굴이 부쩍 나이 들어 보이더군요. 한때는 우리나라 대표 미남이었는데 세월이 아쉬워요. 근거 없는 연예인 험담은 말하는 사람의 수준을 의심하게 만들지만 이 정도 수준의 짧은 잡담은 얼마든지 허용된다. 적절한 선에서 짧게 활용해보자. 7째, 동네. 저기 역 앞에서 공사 중이던 가게가 드디어 오픈하나 봐요. 오면서 보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있네요. 며칠 전에 그 동네에 갔는데 음식점 이름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 가게더라고요. 가게 주인 자부심이 대단한가 봐요. 만약 사는 동네가 같거나 같은 지역을 둘 다 자주 찾는다면 가게 정보가 유용한 소재가 된다. 간판 할인 행사, 개장 공사, 폐점 세일 등 작은 변화에 안테나를 세우고 다니면 사람들이 솔깃할 만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혹은 특정 동네에서 느낀 점을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도 있다. 이 동네는 학생들이 많네요. 저쪽 골목을 지나오는데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저 은행나무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근사하게 물들었네요. 그러면 상대편도 동의를 하거나 자신의 소감을 밝히거나 혹은 자신이 아는 정보를 나누면서 대화가 새롭게 이어진다. 8째, 교통. 며칠 전에 그 동네에 갈 일이 있었는데 도로를 새로 깔아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단축되더군요. 다음 주에 그 동네에 가야 하는데 요즘 그 지역 축제 기간이더라고요. 기차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항공에서 광고를 많이 하네요. 요새 저가 항공사를 잘만 이용하면 아주 괜찮대요. 자동차, 지하철, 버스, 비행기. 흔히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잡담 소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로 시선을 돌리면 더 많은 이야깃거리가 눈에 들어온다. 오늘 아침에 전철 안에서 어떤 회사원이 자리에 앉자마자 화장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세상에 내릴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지 뭐예요. 저번에 버스에서 아주 감동적인 광경을 봤어요. 어떤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할머니가 꾸벅꾸벅 조니까 할아버지가 어깨를 자연스럽게 빌려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익숙한 장소 안에서의 낯선 풍경, 놀랍거나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장면은 사람들의 공감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